김자진의 키는 183cm, 얼굴은 타원형이고 눈빛이 정령하고 사람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인상이며 총명함이 출중하고 자담에 능하고 특히 해악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는 청산리 대첩 백야 김자진 편입니다. 1889년 12월 16일 고종 때 태어나서 1930년 1월 24일까지 41세를 살았다. 김자진은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서 명문 양반가의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3살 때 아버지 김형규를 여의었으나 넉넉한 살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모친으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형 김경진이 순조의 사위 김현근에게 양조를 가면서 차남인 김자진이 장남 역할을 했다. 15세인 1904년 해주 오씨 오숙근과 혼인하였다. 16세인 1905년 김자진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였고 같은 해 노비들을 해방시키며 전답을 나누어 주었다. 18세인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호서 지방을 밝게 한다는 즉 개화한다는 뜻인 호명학교를 자신의 집에 설립하였다. 그는 가산을 정리하여 학교 운영에 충당하게 하고 90여칸이 된 자신의 집을 학교로 사용하였다. 20세인 1909년 김자진은 홍성에 기호흥학회 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한성진보 이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안창호, 이갑 등과 서북학회를 세우고 산하교육기관으로 오송학교를 설립하여 교감을 역임하는 한편 청년학우의 설립에도 협력하였다. 22세인 1911년 북간도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친척인 김종근에게 자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의 변절로 미리 잠입한 일본 경찰에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 2년 6개월 수감되었다. 복역 중 김구와 조업한다. 24세인 1913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하면서 김자진은 사나이가 실수하면 용납하기 어렵고 지사가 살려고 하면 다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시를 지었다. 27세인 1916년 노백린, 신현대 등과 함께 강복단에 가담해 격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29세인 1918년 만주로 망명해 대종교에 입교하고 3.1 독립선언의 전주곡이 되는 무호 독립선언서에 39명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김자진은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한강복회 부사령관을 맡았다. 그는 만주로 망명하면서 칼머리 바람에 샌데 관산 달은 밝구나. 칼끝에 서리밭 차가워 고국이 그립도다. 삼천리 무궁화동산에 외적이 웬 말이냐. 진정 내가 님의 조국을 찾고야 말 것이다. 라는 시를 지었다. 30세인 1919년 대한강복회가 와해되자 그는 서일이 중심이던 대한정의단에 가담해 군사 책임을 맡고 정의단을 군조직으로 개편한 다음 임시정부의 권고로 정의단을 북로군정소로 개명하고 총사령관이 되었다. 김자진은 독립군 양성을 위해 사관 연송소를 설치하고 스스로 소장이 되어 엄격한 훈련을 시키면서 무기 입수에 전력하였다. 1920년 9월 제1회 사관 연성소 졸업생 298명을 배출시켰다. 31세인 1920년 10월 일본군 대부대가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만주로 출병하자 소속 독립군을 백두산으로 이동시키던 도중 길림성 화룡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만나 전투가 시작되었다. 10월 21일 김자진의 북로군정선은 홍본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과 연합하여 6일간에 걸쳐 10여 차례 일본 육군과 전투를 벌여 일본군 1000여 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자진 장후 휘하의 북로군정서군은 백운평 전투, 청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등에서 큰 전승을 거두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이 일본군의 간도 출병 후 그들과 대결한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의 대승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며 독립군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자 독립군들은 북진을 가행하여 그의 말에 러시아와 인접한 북만주 밀산에 도착하였다. 집결한 10여 개의 독립군 단체가 통합, 이름에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자 부총재로 취임하였다. 약소민족의 독립을 원조한다는 레닌 정부의 선전에 많은 사람이 북쪽 러시아로 넘어갈 때 김자진은 만주로 되돌아와 자유시 참변은 겪지 않았다.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반공 노선으로 전향한 김자진은 이후 만주에서 방앗간 등으로 동포들에게 인심을 얻으면서 만주의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36세인 1925년 김자진은 북만주에서 신민부를 창건하여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직을 겸임하였다. 또한 성동사관학교를 세워 부교장으로서 정예사관 양성에 심려를 기울였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무위원으로 임명했으나 취임하지 않고 독립군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38세인 1927년
신민부 간부들이 일제에 붙잡히자 신민부를 재정비해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신민부를 통솔하였다. 39세인 1928년 한국유일 독립당을 조직하였고 1929년 신민부의 후손으로 한족 총연합회가 결성되자 주석으로 선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한족 총연합회가 일제와 공산주의 세력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세력 확장에 나서자 러시아 국경에 접해있던 북만주 지역 공산주의 세력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김좌진은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집안 아웃버린 아나키스트 김종진을 통하여 아나키스트들과 연대하게 된다. 김좌진은 공산주의 선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930년 1월 24일 북만주 산시역 앞 자택 200머리 거리에 있는 정비소에서 김봉환의 사주를 받은 고려 공산 청년의 세원 박상실에게 피살되었다. 향년 41세였다. 당시 김좌진은 정미소의 기계가 고장나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박상실이 뒤에서 총을 겨누었다. 김봉환은 사건 직후 이붕해에게 살해되었고 암살범 박상실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좌진은 사망하기 직전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럽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장례는 한족 총연합회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중국 사람들은 고려의 왕이 죽었다고 애도하였다고 한다. 사후 3년 뒤 경성에 있던 아내 오숙군이 직접 만주 해립으로 잠입해 백골을 취하여 가져와서 수습한 후 고향 홍성군 서분면 이오리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1957년 아들 김두한에 의해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제정리에 있는 선산으로 이장되었다. 이듬해 사망한 부인 오숙군은 남편 김좌진과 함께 합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원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을 추사하였다. 김좌진의 후손은 첫 번째 부인 오숙군 사이에서 난 장녀 김석출과 첩 김계월에서 얻은 장남 김두한, 그리고 후처 나해국에서 얻은 김철한 등이 있다. 일본군의 기밀 자료에 의하면 김좌진의 키는 183cm, 얼굴은 타원형이고 눈빛이 정령하고 사람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인상이며 총명함이 출중하고 자담에 능하고 특히 해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좌진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었으며 김동삼, 오동진 등과 3대 맹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나이 16세에 집안의 노비를 해방 및 땅을 분배하였고 민족적 자립을 위한 무장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선구자적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였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 가면 김좌진 장군의 사당인 백야사를 볼 수 있다. 2013년 8월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4번함이 김좌진함으로 명명되었다. 김좌진의 묘는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제정리에 있으며 1974년부터 보령시에서 김좌진 묘역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10월 22일 김좌진을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백야 김좌진 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